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칠순 어머니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5년 시어머니를 그렇게 내쫓다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그 충격적인 순간을 말이죠. 전북 전주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올해 칠순을 바라보는 이정임 어머니는 오늘도 혼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결혼한 지 45년. 며느리 들어온 지 5년이 흘렀지.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낸 후 홀로 지내온 지 벌써 5년째. 하지만 정임 어머니는 외롭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며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남들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정임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 서 계셨어요. 텃밭에서 갓 따온 대파와 시금치를 다듬으며 손자 생각에 미소 지으며 중얼거리시죠. 아들 민우가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민수도 잘 먹어요라고 했는데 오늘은 호박도 채 썰어 넣고 두부 한 모 넣어야겠다. 어린 손주 녀석 민수도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걸 보면 참 뿌듯할 것 같아. 30대 중반인 아들 민우 그리고 5살 손자 민수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한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불고기까지. 며느리 윤서가 예전에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요즘 윤서가 전화 받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서 깜짝 놀래켜줄까? 반찬에 가면 좋아하겠지? 사실 최근 몇 달간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어요. 전화를 해도 네, 어머님 하는 대답이 점점 차가워지고 문자로는 늘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라는 똑같은 답만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임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산산조각 낼 그 말을요. 오후 3시 아들네 집 앞 정성스럽게 싸온 반찬을 들고 섰다. 오랜만에 손자도 보고 며느리도 좋아하겠지. 띵동띵동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나야 윤서야. 엄마가 반찬 좀 해왔어. 잠시 후 열린 문 앞에서 정임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소매 차림의 며느리 윤서는 인상을 찌푸린 채 말했어요. 어머님, 또 갑자기 오셨네요? 저 진짜 피곤한데. 이렇게 예고 없이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예고 없이? 예고 없이라니. 결혼 5년 동안 그냥 온 적이 몇 번이나 된다고. 정임 어머니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었어요. 윤서가 갑자기 전화해서 어머님 급해서요. 민수 좀 봐주세요라고 했던 수없이 많은 날들. 한 번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 된장찌개 끓여왔는데 민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서는 반찬 봉지를 받지도 않은 채 더 차가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런 성격 아시죠? 저희랑 이제 좀 남처럼 지내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정임 어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70평생, 아니 결혼한 이후 4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이젠 저희도 저희만의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당분간은 연락도 삼가주세요. 필요하면 저희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정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다고?
아이 맡길 때는 어머님이 최고예요. 밥 해달라 할 때는 역시 어머니 손맛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남처럼 지내달라고 하다니. 정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 길을 외투도 없이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손에 든 반찬 봉지보다 더 젖은 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임 어머니가 그날 이후 보여준 놀라운 반전,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아픔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다고요? 정말 이런 며느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5년 동안 그걸 다 참으셨다는 게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분노하시게 될 겁니다. 정임 어머니가 5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5년 전 아들 민우가 30살이 되던 해, 어머님,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총각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정임 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의 배는 이미 제법 나와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지만 정임 어머니는 놀란 척 하지도 않았고 한숨 한 번 깊게 내쉰 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이는 하늘이 주신 축복이니까. 너희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서 혼인 올리자꾸나. 그 한마디에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는 7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쭉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20살 넘어서 나와서도 혼자 살면서 가족이 뭔지,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어머님을 만나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구나. 하지만 정임 어머니의 희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임 어머니는 30년간 모아온 적금 통장을 하나씩 해약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금, 출산 준비금, 살림살이 마련비,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죠. 괜찮아. 딸은 남편 직장 따라 일본 시집 가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아들이라도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지.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복이야. 그때 정임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첫 번째 배신은 손자가 태어나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기쁜 소식을 들은 정임 어머니는 밤새 미역국을 끓이고 따뜻한 내복과 산모용품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가셨어요. 윤서야, 내 왔다. 친정 어머니도 안 계시니 내가 더 챙겨줘야지. 미역국도 끓여왔어. 그런데 윤서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 예민한 거 아니죠? 그리고 요즘은 아기 낳으면 다 산후조리원 가요. 어머님이 여기 오시면 오히려 불편해요. 조리원에서 다 해주거든요. 정임 어머니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그래,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윤서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도 정임 어머니가 선뜻 내셨죠. 두 번째 배신 무료 육아 도우미로 전락 손자 민수가 돌이 되기도 전부터였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민수 좀 봐주실 수 있죠? 처음엔 정말 급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주 1회, 주 3회 나중엔 거의 매일 2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며느리는 아이만 맡기고 친구 만나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아니면 아기 키우는 거 힘들다며 피곤하다고 집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정임 어머니는 아이 돌보랴, 밥 해주랴, 설거지하랴. 완전히 가정부 취급을 받고 계셨죠. 이 집은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어머님 음식도 맛있고요. 윤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임 어머니는 친정엄마 마음으로 더 정성껏 챙겨드렸어요. 그래, 친정어머니도 안 계시니 내가 친정엄마처럼 해줘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윤서에게 정임 어머니의 집은 그저 편리한 무료 서비스 센터였던 거예요. 세 번째 배신 물건처럼 취급당하다 그 사건은 3년 전 정임 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아들 민우가 선물로 준 다이슨 청소기. 정임 어머니에겐 생전 처음 받아보는 비싼 선물이었죠.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오래오래 쓰세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청소기가 사라졌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나중에 아들 차 트렁크에서 발견했을 때 정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윤서야, 혹시 청소기 내가 가져간 거니? 아, 네. 갑자기 우리 집 청소기가 고장나서 급하게 가져온다고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 순간 정임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 나는 그냥 물건 창고구나. 필요하면 가져가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고. 그제야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5년간 정임 어머니는 착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 아이 맡길 때, 친정 어머니 같아요. 밥 해달라 할 때, 감사해요. 돈이 필요할 때, 하지만 정임 어머니가 먼저 찾아가면 예고 없이 와서 불편해요. 피곤한데. 왜 와요? 이제 남처럼 지내요. 정임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서비스였던 거예요. 내가 5년간 딸처럼 가족으로 잘해주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정임 어머니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임 어머니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든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5년 참은 어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쪼잔하시네요, 어머님도. 이 한마디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았는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참다가 폭발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의 반전은 상상 그 이상일 테니까요.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쪼잔하다고? 70세 어른한테? 아니, 이게 요즘 며느리들 수준인가요?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라면서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다 하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5년간 참고 또 참았던 정임 어머니가 마침내 폭발하게 된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날 밤 정임 어머니는 한숨도 잠들지 못하셨어요. 쪼잔하시네요, 어머님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임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되짚어 보셨어요. 5년간 아이 맡아주고 밥 해주고 명절 때마다 차례상 준비하고 아플 때마다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간병하고 그 모든 게 쪼잔한 일이었단 말인가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어요. 정임 어머니가 홀로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계실 때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며느리 윤서가 들어왔어요.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어머님,
계세요? 급해서요. 민수 좀 봐주세요. 띵동, 띵동.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임 어머니는 가만히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임 어머니는 순간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예고 없이 오면 안 된다며. 본인은 이렇게 와도 되는 건가? 하지만 손자가 배고프다고 하니 또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려주셨죠.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설거지까지 다 마친 후 정임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서야, 어머니도 사람이야. 이렇게 갑자기 와서 아이 맡기고 밥까지 해달라고 하면 미리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정말 쪼잔하시네요. 그 말과 함께 윤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정임 어머니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 것처럼 비웃었어요. 힘드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저 며느리지 딸도 아니잖아요. 정임 어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딸도 아니라고? 그럼 나는 뭐지? 하지만 윤서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요즘 며느리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작정 부려먹으면 안 되죠. 선 좀 지켜주세요. 그 순간 정임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백년 손님? 선을 지키라고? 5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선을 넘나드는 불청객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선을 넘은 일이었단 말이냐? 그 순간 정임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된장국, 밤새 정성스럽게 만든 명절 음식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달려간 병원, 산후조리원 비용, 결혼 비용, 그리고 허락도 없이 가져간 다이슨 청소기까지. 이 모든 게 선을 넘은 일이었다고? 정임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속에서만 맴돌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난 너희가 필요할 때만 가족이었던 거구나. 윤서는 그 말에도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죠. 민수 맡길 때도 없었고, 어머님이 손주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좋아서? 5년간의 희생이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그 순간 정임 어머니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70평생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정임 어머니는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울지도 않으셨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윤서야. 너 말이 맞다. 우린 남이었구나. 그럼 나도 이제 어머님 그만할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정임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임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70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말을 했구나. 여러분,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임 어머니의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임 어머니가 어떻게 완전한 단절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며느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정말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제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니까요. 정말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3달 동안 완전 연락 두절. 아니, 그럼 손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합니다.
5년간 참고 또 참았던 정임 어머니가 드디어 보여준 침묵의 반격, 그 놀라운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우린 남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정임 어머니 마음속 무언가를 툭 하고 끊어놓았어요. 그날 이후 정임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은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음, 손주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음,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죠. 첫 번째 시험 뻔뻔한 부탁 며칠 후 윤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에 민수 좀 봐주실 수 있죠? 변명도 사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임 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뚜뚜뚜. 두 번째 시험 직접 찾아온 며느리 그 다음 날, 어머님, 정말 급해서요. 민수 어린이집 마치고 왔는데 갑자기 병원 연락이 와서 당장 가봐야 해요.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이 계속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2시간만요. 정말 급한 약속이라고요. 하지만 정임 어머니는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천천히 차를 우리셨죠. 잔잔한 차 향기가 퍼지는 동안 문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됐어요. 정임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침묵하며 차만 마시셨어요. 30분이 지나자 정임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 윤서는 화가 난 얼굴로 유모차를 끌고 돌아갔어요. 정임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5년간 널 위해 참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세 번째 시험 아들의 전화 이윽고 아들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윤서가 어머니 집에 갔다가 문도 안 열어주셨다는데 왜 그러세요?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정임 어머니는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내 아내가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어머님과는 남처럼 지내달라고 했지? 여기는 자기네 집이라고 했지? 연락도 삼가달라고 했지? 민우가 머뭇거리자 정임 어머니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그 자리에서 뭘 했니? 한마디라도 했니? 내 아내가 나를 쪼잔하다고 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지? 결혼할 때 결혼자금 해줬을 때도 산후조리원비 내준 것도 5년간 몇 번인지 모르는 민수 봐준 일. 다 쪼잔한 일이었니? 3대 9년 만에 청소기 선물해 준다더니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새벽마다 반찬 해가는 것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70년 살아오면서 내 가족한테 어머니가 남이라는 소리를 듣는데도 너는 말 한마디 안 했지? 정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 윤서 말대로 했을 뿐이야. 우린 남이니까 연락 안 한 거야. 필요하면 너희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니? 민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윤서가 표현이 서툴러서 몰랐지. 너는 항상 몰라. 정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5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내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작 너는 모르더라. 전화를 끊은 후 정어머니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민우, 윤서, 그리고 손자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이 달라 보였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날 밤 정임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드셨어요. 왜였을까요?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 5년 동안 정신없었던 일들 드디어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새벽 5시 알람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혹시 자식들 연락 올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잠들기 전 정임 어머니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 달 후 윤서와 민우가 무릎을 꿇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정임 어머니를 눈물 짓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정임 어머니는 과연 용서하셨을까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밝혀지는 감동적인 결말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임 어머니의 용기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마지막 반전을 꼭 확인하세요. 설마 정말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요? 며느리가, 그 뻔뻔한 며느리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임 어머니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결말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단절 후 정확히 석 달째 되던 날 오후 6시 조용하던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인터폰 화면 속 윤서는 미리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했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나타났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이상하네. 예전 같지 않아. 정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서는 정임 어머니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이번엔 부탁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님이 석 달 동안 연락 안 하시니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민수가 매일 할머니 집에 언제 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 5년간 민수 봐주신 것, 새벽마다 만들어주신 반찬들, 아플 때마다 달려와 주신 것, 저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였어요. 남처럼 지내달라고 했던 그 말.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워했던 친정 어머니보다 더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민우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목이 메어 말을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왜 그때 한마디도 못했는지,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윤서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정임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며느리보다 더 서운했던 건 아들이었어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아들. 내가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엄마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었더라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5살 민수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민수가 엄청 보고 싶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 가게 했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정임 어머니는 손자를 꼭 안으며 이마에 뽀뽀해 주셨어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날 이후 정말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만 사전 연락, 정중한 부탁, 거절하면 바로 수긍. 작은 반찬에도 진심 어린 감사 마이너스. 정임 어머니 컨디션 먼저 확인.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엄마 이야기 경청했어요. 몇 달 후 정임 어머니는
벽에 있던 가족 사진을 다시 걸으셨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어느 따뜻한 봄날 마당에 물을 주시며 혼잣말 하셨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까지 갔으면 그냥 연락 끊고 살지. 왜 다시 받아줘? 그럴 때마다 정임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손자인데 어떻게 영영 등지고 살겠어. 단호함도 사랑이야. 내가 나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야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게 된 거야. 오늘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은 무조건 참는 게 가족이 아니다.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때로는 단호함이 관계를 구원한다. 선을 그어야 진짜 소중함을 깨달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는 관계예요. 70이든 80세든 자존감은 중요하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은 언제나 옳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계신가요? 참으면 평화롭다며 자신을 지우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뭐라며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임 어머니의 용기를 기억하세요. 70년을 살아온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마음도 소중해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